안녕하세요. 굿나잇 북클럽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저희 만남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책입니다. 아직 2월밖에 안 되었지만 가히 이 책은 올해 책 리스트에 꼭 넣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책이었어요. 그만큼 제게 큰 충격을 준 책입니다. 책에서 받는 충격은 너무 짜릿해서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급류는 한 주 더 미뤄지고 마네요. 벌써 두 번째 미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파반느 책을 얼른 다루고 싶었어요. 이 첫 감정과 감흥이 변질되기 전에 어서 남기고 싶어서 달리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저는 이 책의 모든 챕터가 좋았지만 특히 작가의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작가의 말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말기라고 시작되는데 아내분의 질문이었던 그래도 절 사랑해 줄 건가요? 제가 아주 못생긴 여자라면 이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된 소설이라고 하세요. 작가님 또한 세상의 모든 남자와 마찬가지로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또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고 고백하시는데 참 이 작가님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따 끝에 엔딩도 작가의 말로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작가의 말까지 안 읽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못생긴 여자와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아주 못생긴 그녀와 외적으로는 번듯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위일 수 있던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등장해요. 이 책의 주인공인 그와 그녀 외에 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요한이는 이제 주인공들과 백화점 지하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사색하기 좋아하고 그가 하는 말들이 은유적이라서 초반에는 살짝 가볍나 싶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처받은 그 아픈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주인공을 제외하고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에서도 되게 많은 개연성과 그리고 그에 이루어지는 공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라서 너무 매력적으로 그려지는데 그의 주인공인 이상하네요. 그 남자 주인공이 요한이에 대해 묘사하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남기고 간 빈자리의 팝콘처럼 부풀긴 해도 식어있는 이면이 있다. 이 말처럼 요한은 부풀어 오른 사람이에요. 친화력도 좋고 센스와 눈치도 좋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남자로 그려지는데 그가 특별한 것은 그의 이러한 외상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외상이 결국 그를 집어삼키고 말거든요. 집어삼킨다는 표현이 올바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외적인 거는 이 내면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의 결말까지 제가 이제 파고들다 보면 주인공의 엔딩까지 연결이 되어버려서 스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여기서 멈출게요. 그러나 요한이의 속은 골마 터져버린 속내로 이 여자 주인공과는 살짝 다른 결이지만 같은 아픔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큰 아픔을 가진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주를 잘 이해하는 캐릭터로 그려져요. 그 또한 무척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한이의 시점으로 이 책을 읽어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여자 주인공의 얼굴을 상상해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런 생각이 읽는 내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박정민 씨 주연의 영화 얼굴이라는 영화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못생긴 여자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 못생김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자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 무엇보다 정형화되어 있는 기준이 또 못생김과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각자의 취향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아름답다와 못생기다의 그 극명한 차이점과 기준점은 아마 모두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못생겼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그 본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처를 채집하며 매일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들은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우매한 존재라는 것이라는 건데 참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보려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제가 내린 답은 아무래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겉보다 속쪽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나의 노력을 요하니까. 왜 삼초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 3초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말. 이게 약간 이성 한정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 첫인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때로는 옳기도 이런 되게 모순적인 포인트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절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제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잣대라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는 게 참 슬프고도 무서워지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외면은 손바닥만큼 작은 것인데 왜 다들 코끼리를 마주한 듯 그 부분만 더듬고 또 더듬는 걸까? 코끼리를 마주한 듯 그 앞에서 압도되어 마치 짓밟인 것 마냥 인간의 내면은 코끼리보다 훨씬 큰 것이고 인간은 결국 서로의 일부를 더듬는 소경일 뿐이다 라고 남자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내면은 정말로 코끼리보다 훨씬 크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들보다 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외면은 아름다우나 내면은 썩은 사람들도 존재하죠. 다만 그들은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처럼 겉으로만 보고 바로 판결받진 않겠죠. 매번 심판대에 억지로 올라야 할 그녀의 마음을 정말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니 삼초룰은 참 아픈 거였네요. 하지만 이 또한 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라 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을 이름 대신에 그녀라고 칭하는 독특함도 좋았어요. 그 남자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에게 그녀는 오직 그녀뿐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녀에게 그는 오직 그 뿐일 테고요. 둘만의 애칭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유일무이한 서로가 서로를 만난 게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녀의 아픔을 아마 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빚어놓은,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그런 상처 투성이인 그녀의 삶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지독했을까. 세상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극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매일매일 겪어내고 매일매일 정말 생존해야 했을 그녀의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녀가 극복해야만 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그녀를 구원하고 치유해주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는 뻔하지 않는 전개로 흘러요. 사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전개가 나름 되게 빨리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시시하다, 때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추리소설이나 반전 있는 책을 엔딩을 잘 맞추는 편이라 의기양양했었는데 이 책은 참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엔딩이라서 너무 신선했어요. 이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며 자란 여자에게 잘생긴 남자의 호감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끝없는 의심과 괴로움, 그리고 겨자씨만한 희망이었겠죠. 그치만 그 겨자씨만한 희망이 코끼리처럼 무겁게, 그리고 코끼리처럼 아프게 나를 짓밟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기대하는 자신이, 그리고 그에 맞추어 변해가는 자신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를 향한 기대와 그를 향한 갈망이 상승선을 타면 본인이 마주할 현실, 즉 이 관계의 끈 하나에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의지해버리고 마는 자기 자신의 현실이 두렵고 두려워서 끝없이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게 됐을 거예요. 차가운 현실이 더 이상 도피처가 돼버릴 수 없어서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녀에게 그는 아마도 유토피아 같은 존재였을까요? 닿고 싶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환상의 그 무언가로 남기려 선택한 것일까요? 허나 그녀의 몫은 그녀의 몫이었고 그의 몫은 그의 몫이었던 거죠.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녀 또한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그를 떠나고 많은 선택을 해요. 전 그녀의 선택이 공감이 갔어요. 도망쳤으나 도망친 것이 아니죠. 회피했으나 자기 자신을 마주한 거죠. 그녀 자신을 지키려 도망친 거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주한 것이에요. 그를 갈망하고 집착하면 그가 그녀의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니 그녀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힘겹게 겨우 마련한 그 작은 자리조차 그에게 내어줘 버리고 말 테니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그녀의 설 자리도 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또 그의 사랑으로 그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 모순적인 굴레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녀 자신을 선택해요. 그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겠죠? 왜 사랑하니까 놓아준다,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이런 말이 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나니 저 말이 이해가 참 가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안녕을 바라게 돼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 또한 사랑하기까지 너무도 힘든 여정을 해왔고 너무도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려 그 대신에 그녀를 택하는 이별을 택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이별을 택한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되게 저는 공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책을 보니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나 또한 나를 그 다음으로 사랑해 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신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를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이끌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주고받음이 되게 우리가 모르던 알던 이렇게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남자 주인공은 나중 사랑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랑은 오해라고. 그를 사랑한다는 오해, 그는 이렇게 다르다는 오해, 그녀는 이런 여자란 오해, 그에겐 내가 전부란 오해. 그런 사실들을 모른 채 사랑을 이룬 이들은 어쨌든 서로를 좋은 쪽으로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그녀가 마르고 따뜻해질 때까지 언제까지고 그녀의 고통을 흡수해주고 싶었다 말해요.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모든 사랑은 오해로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주파수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허나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패를 최대한 나중에 혹은 아예 까지 않는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살짝 이기적이지만 확인받고 싶어 하죠. 상대의 패를.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려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못하는 걸 너에겐 요구해요. 그게 당연한 것 마냥.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외면당할까,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사랑을 하면 다들 겁쟁이가 돼요. 옹졸해지기도 하고요. 사랑을 하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게 무서워져요. 진짜 나의 모습,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모순 덩어리인 모습마저도 사랑해줄 수 있겠어? 이런 의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를 애워싸고 결국 그로 인해 나를 숨기게 만드니까요. 이 책의 뒷면에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실은 누군가를 상상하는 일이야. 시시한 그 인간을, 곧 시시해질 한 인간을 시간이 지나도 시시해지지 않게 미리 상상해주는 거야. 맞죠? 참 시시한 존재를 너무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저 스쳐 지나갈 엑스트라를 붙잡아 내 안에 가두는 순간 그는 슈퍼스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나의 세상이
그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곤 뒤바뀌어 버리죠. 내가 엑스트라의 신분이 되고 그가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요. 나의 삽질이자 흑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녀는 엑스트라의 삶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나날들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녀를 막아서서 겨우 주인공이 된 희열을 알아버려서 이게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엑스트라가 되어도 괜찮아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나나인 인생에서 당신이 중심이 된 인생으로 뒤바뀌는 것을 감내하고 중심축, 즉 자존감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게 될 거니까요. 우리의 세계가 말이죠. 저는 매번 책을 읽고 감명받은 책들을 읽을 때면은 바로 짧은 독후감을 남겨요. 이렇게 거창하거나 긴 독후감은 아니지만 되게 짧은 문장을 남기는데 그게 가장 생생하게 제가 느낀 점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짧은 독후감을 남긴 걸 읽어볼게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의 책은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200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더 외모지상주의가 되어버렸는데 암울한 어두움은 더 어두워져만 간다. 그것이 순리인가 보다 싶다. 내가 감히 그녀를 헤아릴 수나 있을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치지 않을 정도의, 딱 어둠에 잠식되지 않을 만큼의 빛을 받고 산 나의 삶이 그녀의 어둠을 어찌 이해하겠나 싶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책의 엔딩이 너무너무 특별해서 스포를 안 하는 쪽을 택했지만 이 엔딩은 이상과 현실, 즉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자 유토피아, 그리고 한계에 둘러싸여졌지만 적당한 타협과 최선의 행복점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냉담하고 더없이 사실적인 현실을 완벽하게 이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감동의 엔딩을 함께 느끼고 소통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작가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유일한 열쇠는 사랑입니다. 권력을 쥔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계는 당신과 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에 따라 우리를 불편하게 해온 모든 진리는 언젠가 곧 시시한 것으로 전락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의 이야기에서 성공한 작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름다운 밤 되세요. 굿나잇.